서울 강서갑 현재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죠. 어제 저희가 이 지역 추가 공모 들어갔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 지역구에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한다 이런 소식 들어왔습니다. 이종훈 평론가님, 이게 총선인데 여야가 아니고 여당 대 여당 대결로 지금 서울 강서갑이 가장 뜨거운 지역이 됐어요? 예, 그러게 말입니다. 예. 그러니까 뭐 금태섭 의원이 예. 여당 내에서는 그래도 뭐 쓴소리를 좀 가끔 하기도 하고, 그랬죠. 조국 뭐 전국에서 뭐 나름 소신 발언도 하고, 네네. 그래서 이제 뭐 친문들로부터 상당히 공격도 많이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나오는 얘기가 이제 저격 공천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자객 공천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네네.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, 핵심은 친문 공천이다라고 저는 봐요. 아, 예, 예.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여당도 과거로부터 별로 지금 배우지를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하게 돼요. 그러니까 불과 4년 전에 그러니까 2016년 총선 당시 어땠습니까? 그때 친박 공천이 굉장히 활개를 쳤고 그래서 성공을 했나요? 성공 못하지 않았습니까? 뭐 그죠? 그때 새누리당이 패배했죠.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때 뭐 김무성 전 대표는 그 당시에 뭐 180석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는데 네. 뭐 과반 의석 확보에도 실패했고 예. 뭐 그러지 않았어요? 자, 그런데 그때 친박 공천에 그 오류를 지금 그대로 지금 되풀이하는 거 아니냐. 네.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이런 식의 자객 공천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러니까 네네. 청와대에서 대거 내려온 또는 이제 뭐 청와대에서 내려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이래저래 이 친박 그러니까 라벨을 붙여가지고 다 공천했단 말이에요. 네, 예. 그거 지금 그대로 지금 되풀이하고 있다. 예.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과오를 자꾸 되풀이하는지 좀 납득이 안 갑니다, 사실. 네. 예. 그렇군요. 네, 이에 대해서 금태섭 의원 오늘 입장을 발표했는데요. 어떤 이야기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. 우리 당을 위해서 제가 막아내야죠. 이번 총선을 조국수호 선거로 치를 수는 없습니다. 강서갑이 19대 총선 때의 노원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. 예, 저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출마하신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누가 그렇게 볼까 싶습니다. 저희 지역에 사시지도 않는 분이거든요. 변호사님, 뭐 지역에 살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 강서갑 추가 공모한 거 민주당이 김남국 변호사 출마를 염두에 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이제 그걸 김남국 변호사 이제 인터뷰를 보면 이거 당의 지도부와 상의한 건 아니다. 이제 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 거다라는 얘기는 나오긴 해요. 네, 그런데 네. 이제 외부에서 이제 관측을 했을 때는 꼭 그렇게만이 보이진 않는 게 지금 네. 김남국 변호사가 원래 당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아니라 뭐 예. 영입 케이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이 이제 김용배 변호사하고 입당 기자회견까지 한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럼 당에서 앞으로 내세운 거예요. 뭐 송찬욱 기자도 잘 아시겠지만 그냥 예. 영입한 사람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저 총선 때 기자회견까지 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지역구를 선정할 때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제가 그냥 여기 갈게요, 저기 갈게요 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나라 정당의 현실 아니겠습니까? 뭐 통상적으로 그렇죠. 통상적으로 그렇잖아요. 네. 더군다나 애초에 정봉주 전 의원이 거기 안 가고 김남국 변호사 입당하자마자 저는 그냥 강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모를까? 네. 정봉주 전 의원 아웃되고 예. 그리고 나서 단수 공천이라든지 지금 있는 사람들이라 경선이 아니라 추가 공모를 당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김남국 변호사가 제가 거기 가겠습니다라고 한 이 흐름들을 보면 네. 뭔가 김남국 변호사와 당 지도부 사이에 뭔가의 약간 그 교류라든가 네. 교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네.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. 네. 조금 전 또 금태섭 의원 이런 얘기도 했죠. 강서갑을 19대 총선 노원갑이 되어서는 안 된다.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? 이번에 출마 선언, 오늘 오후 4시 반에 출마 선언할 김남국 변호사와 정봉주 전 의원 함께 이렇게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. 공관위원분들은 부적격 판정을 하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. 저는 더 많은 옵션과 더 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조범동 공소장이 날라왔기에 김남국 변호사에게 보냈죠. 바로 분석을 해라. 여보세요. 남국캠 살아있는 인공지능 AI 라이브. 네, 이렇게 보니까 이 정봉주 전 의원과 김남국 변호사 상당히 좀 더 가까운 사이인 것 같은데 19대 총선에 노원갑을 얘기한 게 원래 여기도 정봉주 전 의원의 지역구였는데 그때 그 총선 당시가 되풀이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인 거겠죠? 김태섭 의원의 얘기가요. 금태섭 의원 얘기가 그 얘기죠. 예.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김용민 씨를 이제 내보내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한 사람 내지는
자기하고 뭔가 좀 이렇게 이야기가 좀 잘 될 만한 사람을 이제 네. 대신 내보내고, 네네.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출마할 때 되면 이제 뭐 좋게 해석을 하자면 뭐 그냥 서로 좀 양보를 하는. 네네.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본인이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만들어내는. 네네. 그러니까 지금 마포 쪽에 사실은 뭐 그 정청래 전 의원이 본인 출마가 어려우니까 네네. 뭐 손혜원 이제 의원 같은 경우를 출마를 시켰던 지난 거 총선에 아니에요? 예. 뭐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네네. 결국은 언젠가는 손혜원 의원이 뭐 그 지역을 떠나고 나면 본인이 다시 이제 그 지역구를 접수하기 위해서 그랬다.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긴 해요. 네.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지난번 2012년에 이제 그 노원 쪽도 그랬고 이번에 이제 강서 쪽도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출마를 접으면서 또 약간 당 쪽에 뭐 당 지도부에 뭔가 강력하게 요구한 한 듯한 그런 발언을 좀 내놓기도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네. 결국은 뭔가 그렇게 그러니까 밀실 거래가 좀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. 네. 네, 이런 민주당 상황 또 강하게 비판한 사람이 있습니다. 바로 진중권 전 교수인데요. 변호사님 보니까 뭐 이번 선거를 조국 선거로 만들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비판했더라고요. 어이가 없다부터도 이제 약간 좀 강한 얘기들이 네. 나왔어요. 그런데 아마 저렇게 보는 사람이 진중권 교수뿐만 아니라 여러 저렇게 볼 겁니다. 저 소식을 듣고 이제 미래통합당이 좋아했을까요? 싫어했을까요? 제가 미래통합당 지도부라면 굉장히 반겼을 거다. 네네. 해볼만 하겠는데 우리? 이렇게. 네. 왜냐하면 자 보세요.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 문제가 네. 총선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그리 저는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이 총선판 되면 특히 이제 본선거 들어가고 수도권은 중도층의 표심이 좌우하는 거지 핵심 지지층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. 네. 어차피 핵심 지지층을 찍을 사람 다 찍습니다. 가운데 부동층이라고 불리는 스윙 보터들 중도층의 표심을 누가 가져오냐라는 건데 지난번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보시면 양 진영이 강하게 집결하지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표심들이 네. 그리 조국 전 장관에게 유리한 건 아니었거든요. 네네. 그렇다고 보면 김남국 변호사를 지금 그냥 다른 지역에 출마시키는 것도 아니고 예. 그 민주당 내에서 그나마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던 온건한 성향의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 경선을 붙여서 예. 그 경선을 통해서 김남국 변호사가 이기고 올라와서 본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붙는 이 그림이 단순히 강서갑이라는 이 지역 하나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반적으로 영향을 좀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네. 그리 저는 민주당한테 이게 좋은 시나리오는 아닐 거다. 네네. 그리고 만약에 저는 경선하면 김남국 변호사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. 왜? 신인 가산점 받죠. 예. 그 다음에 당내 경선이라는 건요. 아무리 뭐 여론조사니 뭐니 해도 결국 핵심 지지층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게 마련이거든요. 네네. 김남국 변호사 올라왔을 때 미래통합당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짤까? 거기다 아마 전략공천에서 대항마 센카드 붙일 겁니다. 이렇게 되면 결국 그 부분들 때문에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미쳐서 민주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워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. 네. 지금 뭐 조국 선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경기 남양주 병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.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압수수색하는 검사한테 전화를 했다 이렇게 폭로했던 주광덕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여기에는 이제 친조국으로 불리는 김용민 변호사 그 조국 전 장관 당시 법무검찰개혁위원을 했던 김용민 변호사와 맞붙게 됩니다. 전반적으로 이번 총선 조국 대 반조국 구도가 많이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.